잘 잤어요? 선생님. 역병상 환자는 집에 갔군요. 네, 오늘 아침에 퇴원했어요. 부인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은 기분이 퍽 좋아요.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전 그냥 이뇨관만 빼주시면 되는데요. 돌아 앉아 보시겠어요? 그러죠. 질 머리는 46살로 사흘 전에 외음부 자궁적출술을 받았는데 매우 활동적인 성격으로 큰 의류점의 구매자이며 10대에 2 자녀를 둔 가정주부이기도 합니다. 양호한 것 같군요. 잘 됐네요. 뇨관을 좀 더 꽂고 있어야 되겠어요. 환자가 시도해봤지만 배뇨가 잘 안 됐으니까요. 그래도 전 오늘은 빼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조금만 더 두고 보는 게 좋겠어요. 걱정 말고 무리할 거 없어요. 내일 또 봅시다. 네, 내일 봐요. 혼자 남게 되자 질은 걱정이 됩니다.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배뇨를 못하는데 수술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닐까? 예정대로 토요일에 퇴원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평생 뇨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앉아 계시는군요. 어서 와요. 좀 어떠세요? 좋다고 해야겠죠. 아침 인사를 하고 난 수간호사 크러스 보이는 질 모린이 전에 없이 침울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보통 때는 상냥하고 명랑한 편인데 말로는 좋다고 했지만은 힘없는 어조나 기분이 울적해 보이는 품이 간호사에게는 걱정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적인 대화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고 환자의 요구를 알아내어 충족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대화를 촉진하는 화법은 상호관계 중에 언제든 적용할 수가 있지만은 특히 환자가 말문을 열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 간호사가 들어주려고 한다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크러스 보이는 질 모린이 말이 없고 걱정스러워 보이자 환자의 언행이 왜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개방적인 질문으로 서두를 꺼냅니다. 머린 부인, 오늘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개방적인 말 또는 질문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대화의 방향을 정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환자에게 대화의 방향을 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간호사는 들어주려는 자세와 관심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인데 별거 아닐 거예요. 대화하는 동안 일반적인 유도어로서 예컨대 그래요? 또는 단순히 만으로 환자가 말을 계속하도록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에 저 혼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뇨관을 다시 꼽아야 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배뇨가 안 되고 아직도 뇨관을 차고 있다는데 걱정이시군요. 질 모린 부인이 말한 것보다 좀 더 알아낼 필요가 있어서 간호사는 반복하는 말로 환자가 좀 더 부언해서 설명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환자의 말 전부 또는 일부를 되풀이하거나 약간 말을 바꿔도 되지만 양쪽의 경우 모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도록 말을 골라서 써야 합니다. 제 옆 침대에 있던 분 제니스 아시죠? 그 여자는 하루 만에 뇨관을 뺐거든요. 난 벌써 사흘이나 꼽고 있다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호관계 중 이 시점에서 크러스 보이는 환자가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도 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중한 접근 방법을 씀으로써 간호사는 질 모린 부인이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문제의 성질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대화를 촉진하는 데 이용되는 화법은 일반적인 유도, 환자가 계속 말하도록 격려합니다. 반복하는 말, 환자가 계속 얘기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좀 더 충분히 생각하고 부언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엘빈 윌리엄스는 31살로 호전성 면역결핍증 환자이며 폐기종성 폐렴 제1차 발병 후 회복 단계에 있으며 내일 퇴원할 것입니다. 퇴원하면은 2 자녀를 둔 누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이거 다 가져가 버려요. 윌리엄스 씨의 적개심이 표적이 된 것에 놀라 간호사 덤피 부인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환자가 이유 없이 자신에게 화를 내기는 했지만 즉시 화를 내며 반응하려고 하거나 환자나 환자의 언행에 대해 어느 가정도 내리지 않고 불만을 터뜨리는 원인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혹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좋아하는 걸로 다시 주문해 드릴까요? 상관하지 말고 이거나 좀 치워줘요. 윌리엄스 씨가 원하는 대로 식사를 치우기는 했지만 짜증을 내는 원인이 음식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아서 간호사는 자리를 뜨지 않고 환자가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윌리엄스 씨 무슨 근심 있는 것 같군요. 간호사는 환자의 언행에 대해 관찰한 것을 환자와 나눕니다. 이런 말은 환자의 감정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므로 환자에게 간호사가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얘기하고 싶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난 나가면 아무도 내 일에 대해서는 상관도 안 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면 화가 날 거예요. 환자의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간호사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알리고 환자가 얘기를 계속하도록 격려합니다. 아무도 상관 안 해요. 의사는 가라고만 하고요. 그냥 집에 가래요. 신경도 안 써. 집에 가라고요? 간호사는 환자가 말한 것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선택해서 환자에게 그 말을 반복합니다. 윌리엄스 씨는 아무도 상관도 안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또한 새로운 더 중요한 화제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는 것이요. 집에 못 가요. 집에 가면 윌리엄스 씨가 말을 멈추자 덤피 부인은 침묵을 지키기로 합니다. 대화의 진행이 느려진 것을 느끼면서 환자는 반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침묵함으로써 간호사는 환자의 비언어 신호를 관찰할 여유가 생기고 또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침묵을 무관심이나 거부감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경청하는 자세로서 환자의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대화를 계속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에는 못 가요. 에이즈에 걸렸어요. 여기선 쫓아내려고만 해요. 차라리 그냥 죽게 놔두지. 에이즈 때문에 집에 갈 수 없다고요? 이번에도 덤피 부인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반응했습니다. 죽는다는 환자의 말을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덜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요. 에이즈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부인도 걸렸고 애는 에이즈에 걸려 죽었다고요. 어떻게 누이한테 가서 살겠어요? 누이나 애들이 걸리면 어쩌게요? 가족이 전염될 걸로 생각하는군요. 안 되나요? 전염되지 않아요. 그 병은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전염돼요. 또 사용한 주사 바늘로 찔리거나 혈액이 섞일 때도요. 누이나 조카들하고 같이 지내는 정도의 접촉만으로는 식구들이 에이즈에 걸리진 않아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간호사들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내 친구는 부인하고 애한테 전염을 시켰는데요. 아마 부인하고 성적으로 접촉했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태아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고요. 간호사가 집에서 참조할 지침서를 주지 않던가요? 거기 보면 가족에게 위험이 크지 않는 병이라는 것, 누이나 애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환자가 집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다 적혀 있어요. 예, 서랍 속에 있지만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자꾸 그 친구 생각만 났어요. 환자가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 씨의 불안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간호사가 도와줬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요약하면 환자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화법은 관찰한 것 공유함, 환자에게 간호사가 환자의 언행에 관심을 가지고 돕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자의 감정을 인정,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했음을 전달해 줍니다. 선택적 반복,
환자에게 자신이 표현할 2가지 이상의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침묵의 이용, 환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간호사에게 환자의 비언어 신호 관찰 또는 생각을 정리할 틈을 줍니다. 정보의 제공, 질문에 답하거나 오해를 바로잡아 줌으로써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도록 도와줍니다. 상호 이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간호사와 환자 양쪽 다 단어나 생각이 같은 의미를 가져야만 의사소통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카핀스키 부인 안 주무시는군요. 수혈을 하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서요. 그래요. 밤이 많이 깊었죠. 로즈 카핀스키는 76살로 사흘 전에 복부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의 염증으로 퇴원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이 침대에서 내려가고 싶어. 환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야간 당번인 간호사 론 워들러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서두를 꺼냅니다. 환자는 걱정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여기에 반응합니다. 그럼 소파에 앉고 싶으세요? 너무 수고스럽지 않다면 바쁘지 않아요? 아니요, 안 바빠요. 가운하고 슬리퍼 가져올게요. 환자의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간호사는 환자가 다른 욕구도 표현하도록 격려합니다. 기꺼이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간호사는 치료로서의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자, 도와드릴게요.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 몸이 좀 경직되죠. 그래요. 자, 됐어요. 고마워요. 침대에서 내려오니 살 것 같아요. 오늘 밤엔 심란하신 것 같은데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집에선 잘 자지. 그냥 병원이란 데가 여기선 못 자겠어요. 여기선 못 주무세요? 그래요, 못 자. 그냥 그래요. 치워갔으면 좋겠어요. 환자가 울면은 간호사의 반응은 상황에 따라 또 환자 각자에 대한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오는 것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간호사는 침묵으로서의 격려, 즉 비언어 지원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공감하는 침묵으로 수용하는 것이 말로 반응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내일 퇴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염증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있으라 그랬어요. 네, 말씀하세요. 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차스 때문이야. 그인 사고당한 후로 전 같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우게 돼서 그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환자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사는 즉시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 소지를 줄이고 대화에서 모호한 부분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남편 차스가 작년에 차 사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게 됐는데 그 후로 얼마나 침울한지 이렇게 오래 혼자 있게 놔두는 게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요. 부인이 오래 안 계시면 더 침울해질까 걱정이시군요. 부인의 말이 암시하는 내용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간호사는 환자의 말에서 느낀 인상을 분명히 합니다. 이 화법은 또한 환자가 자신의 느낌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걱정돼요. 그렇지만 도리가 없잖아요. 우린 가까이 사는 애들이나 친척도 없어요. 집을 옮긴 후에는 친구도 별로 사귀지 못했고 고향에선 이웃 사람들끼리 서로 보살펴줬는데. 누가 가끔 들러봐줬으면 싶은 건가요? 그래요. 하지만 그런 부탁을 할 만한 사람도 없다오. 우린 외로운 처지라서.
네, 제가 알기로는 가족을 돕는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 사회사업가들도 있는데 가정 방문을 해준 사람들을 제가 잘 알죠. 제가 사회사업가에게 신청서를 내겠어요. 사회사업실에서도 알아야 될 일이니까요. 그럼 좋아요. 그러세요. 정말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환자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간호사는 분명히 해결됐는지 확인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나쁜 근무자에게 메모지를 남겨서 내일 사회사업가를 만나시도록 하겠어요. 남편을 찾아가 볼 사람을 알아봐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딴 사람을 찾아보죠 뭐.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확인하면서 간호사는 환자가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는지 또 다른 욕구가 있는지를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데 난 어쩐지 낯선 사람이 남편한테 가본다는 것이 탐탁지가 않군요. 환자가 자신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면 간호사는 환자를 도우려는 노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병원에 있는 게 그래도 불안하신 거군요. 예, 그래요. 예정대로 퇴원해서 집에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저 사회사업가를 만나면 그 점을 얘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지만 당장은 찰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집에 찾아갈 사람이 찰스가 식사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음식을 준비해놨지만 먹기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사업가를 만나면은 그 점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찰스한테 가봐준다면 한결 마음이 놓이겠어요. 사회사업실 사람이 내일 와줄까요? 내일 아침에 될수록 빨리 사회사업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메모를 남겨놓겠어요. 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서도 때로는 카핀스키 부인처럼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확인함으로써 간호사는 의미 있는 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미안하지만 전등 좀 꺼주겠어요? 이젠 잠을 청해봐야겠어요. 요약하면은 상호 이해를 확인하는 화법은 분명히 함,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려는 시도입니다. 함축된 생각 또는 느낌을 말로 표현, 함축된 의미에 대한 간호사의 인상을 말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의 느낌을 좀 더 잘 인식하게 돕는 것입니다. 확인, 환자의 요구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치료적인 대화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화법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화법의 활용이 점점 능숙해지면서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상호관계 형태에 접목시킴으로써 대화는 간호사에게 예술이 되며 간호사는 환자와 의미 있는 상호관계를 잘 나눌 수가 있고 또 치료적 접근 방법을 통해 환자의 요구를 알아내고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